이번 시간은 중단원 확인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풀기 전에 잠깐 잔소리는 아니지만 말을 하면 요 인터넷에 올라온 유튜브에 올라온 것으로만은 여러분 뭐 마스터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에서 아마 기타 다른 얘기들 더 많이 할 거고요. 풀이 방법이라든지 생각하는 방식 더 많이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고 얘를 보조로 이용을 하셔야지, 아, 수업 안 들어도 괜찮아, 집에 가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들어야지라고 하시면, 예, 물론 뭐 어느 정도의 문제는 풀리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잘 안 보이네요. 좀 키울까요? 네. 얘는 2의 8제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56. 그 다음 2번, 얘는 8의 제곱을 말하는 거죠? 64. 얘는, 뭐예요, 이거? 오, 선생님 지금 이거 똑같은 파인 줄 알고 그랬더니 얘는, 네, 맞아, H, 중복 조합이죠. 그러면은 얘는 2 더하기 8 마이너스 1C 8, 그러니까 9C 8, 9라고 하는 계산이고요. 얘는 10, 그다니까 9C2. 그래서 9, 4, 36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2번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네,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하나, 둘, 셋. 자, 중요한 거는 뭐에 있어요? 네, 100의 자리, 맨 첫 자리, 세 자리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자릿수에는 0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1, 2, 3이라고 하는 세 가지만 올 수 있고요. 그 뒤에는 0부터 3까지 네 가지 모두 올 수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4. 답은 48. 3번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한다. 네, 일렬로 나열하니까 원래 같으면 6팩 쓰면 좋지만 그렇죠. A와 A, B와 B, C와 C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답은 90. 이런 거 여러분 혼자 계산할 수 있죠? 4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계속 앞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처럼 예쁜 것만 나오다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3C 나오니까 괜히 떨려요. 하지만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3C, A 플러스 B 마이너스 3C, A 플러스 B 마이너스 3C. 어머, 이거 7번 쓸 수가 없겠다. 그치? 요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의 대표가 A가 될 거니 B가 될 거니 마이너스 3C가 될 거니만 달라집니다. 결국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고른다. 만약에 7곳 모두에서 마이너스 3C가 골라지게 되면 마이너스 3C가 7번 곱해지는 형태로 생기겠죠. 아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항부터 A가 7번 나오는 A 7제곱의 항부터 요 마이너스 3C가 7번 나오는 그런 마이너스 3C의 7제곱의 항까지 쭉 전개가 될 거예요. 개수는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3 더하기 7 마이너스 1C 7. 그래서 9C 7, 36. 이렇게. 그 다음 5번입니다. 실제로 이 함수 문제는 정말 경우의 수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일단 지금 있는 문제 풀고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함수 시리즈를 묶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y 가고 있고요. x1, 2, 4, y1, 2, 3, 4, 5. 자,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통 기본 맛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순수한 문제입니다. 함수는 뭘까요, 여러분? 네, x에서 화살을 한 발씩 y한테 쏘는 거예요. 제약이 없습니다. 1에다가 한 번 쏜다고 해서 그 다음에 1을 못 쏘는 것도 아니고요. 1에다 반드시 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1이라고 하는 애가 1, 2, 3, 4, 5 5가지 후보들 중에 그 어디에라도 이렇게 화살을 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모 그리고 있는 2라고 하는 애가 마찬가지로 1, 2, 3, 4, 5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골라볼게요. 그럼 이 친구도 5가지. 그 다음 세 번째
3이라고 하는 이 네모칸 치고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쏠 수 있죠. 이때도 1, 2, 3, 4, 5 5개 중에 그 어디에다가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거에 쏴도 상관없단 얘기죠. 그래서 얘는 125. 해설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5파이 3이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한 적 있지만 물론 5파이 3이 125라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곱하기로 늘어뜨려서 놓고 푸는 걸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6번입니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중복이라는 말이 있지만 없더라도 얘는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숫자는 4개밖에 없는데 5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수는 2번 이상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원하는 거 뭐예요? 3만보다 작은 것이랍니다. 일단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만의 자리에 0이라고 하는 숫자 카드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3만보다 작아야 하니까 맨 처음은 1로 시작하거나 2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 단위의 이 뒤에 네 자리는 아무 숫자나 다 들어와도 됩니다.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4 숫자 카드 4개 중에 아무거나 다 와도 되는 거죠. 결국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앞자리가 1이 올 때도 그렇고요. 2가 올 때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아예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2번 나와요 라고 해서 이게 얼마죠? 256인가요? 256 두 번이에요. 해서 2번 더해서 512를 말씀해도 되고요. 자,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앞에 1이나 2가 올 수 있어요 하는 두 가지가 붙어서 바로 512라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죠. 7번 문제. 이 문제 엄청난 문제입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좀 뛴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A는 B 앞에 오고요. B는 C 앞에 오고 FG는 이웃한답니다. 조건이 많아요. 일단 문자는 7개로 시작했고요. A는 B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B는 C 앞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A, B, C가 이렇게 온다는 거지. 이 사이에 한 개가 들어올지 두 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 사이에 몇 개가 들어올지 우리가 고민하기가 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A, B, C가 이렇게 나란히 틈도 없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여기에 뭐 D가 오고요.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F, G가 오고 C가 오고 그 다음 뭐가 빠졌죠? A, B, C, D, E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와 C 사이에는 문자가 한 개가 들어올지 두 개가 들어올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올지 세 개가 들어올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라고 하는 조건에는 F랑 G는 이런 식으로 이웃이어야 된답니다. 이웃은 같이 나란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엄청납니다. 자, 고민이 돼요. 일단 처리하기 쉬운 거 먼저 생각해 보면 바로 FG가 좀 처리하기 쉽습니다. 이웃한다는 건요. 선생님이 얘네들을 이렇게 아예 꽁꽁꽁꽁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요. F와 G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자가 A, B, C, D, E, F, G 이렇게 있으면 FG는 아예 하나로 문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원래 7개였던 문자가 6개처럼 움직인 게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A, B, C도 어떻게 보면 순서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장되어 있어요.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요. A, B, C를요. 이렇게 그냥 빨간색 카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밑에 A가 있었는지 B가 있었는지 C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리 배열을 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뭐 FG는 묶여있는 얘 그 다음에 D 그리고 나서 빨간 카드 요렇게 만약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은 이 빨간 카드에 어떤 문자가 와야 되는지 알아버려요.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은 것처럼 말이죠. 자, 왜 그래요? 이렇게 빨간색은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내장되어 있는 ABC 카드였던 거죠. 그래서 맨 앞에가 A고요. 그 다음 B고요. 그 다음이 C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내장되어 있는 어떤 문자들이 있다면요.
오히려 얘네들은요. A, B, C라고 써있는 그 부분을 가려버리세요.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배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FG가 묶이면서 6개처럼 바뀌었고요. 그 와중에 이 3장의 빨간 카드로 덮여 있습니다. 6개가 줄 세우기가 되고요. 그 와중에 3장 빨간 카드는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배열이 되고 나면 실제로 FG가 요런 순서로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GF로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FG, GF가 자리를 바꾸는 2가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240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문제 풀 때요.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지금은 생각이 나니까 이게 어떤 계산식인지 알지만 나중에 다시 볼 때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복잡하거나 헷갈릴 때는 내가 지금 적어 놓은 이 계산이 어떤 것에서부터 나오게 된 이 숫자들인지를 적어주는 게 필요해요. 자, 6개는 우리가 뭐라고 적을 거예요? 이 6개는? 네, 맞아요. FG를 묶은 상태에서 6개 취급을 해서 우리가 배열을 한 거고요. 이 3개는 뭐예요? A, B, C는 순서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보고 지금 배열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2라고 하는 애는요. FG일 수도 있고 GF일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뀌는 게 있었던 거죠. 요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우와, 8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 처음 봐요. 교육과정이 바뀌긴 했나 봅니다. 이런 게 예로 들어와 있다니. 자, A에서 B를 가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아직까지 납작하게 눌러져 있는 2차원의 어떤 평면에서의 길찾기를 했죠. 그래서 A에서부터 B를 찾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A 가로도 있고요. 그 다음 높이로도 올라가는데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 건물의 뒤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간다는 건 이 가로로도 움직여줘야 되고요. 이 대각선 뒤로도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올라가줘야 되는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아요. 방향키를 생각해보면 우리 물론 오른쪽 위를 향하는 대각선 방향키가 키보드에선 없지만 우리가 그냥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화살표로만 보면 오른쪽으로는 3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뒤로는 이렇게 하나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 둘, 셋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총 3가지인데 눌러야 되는 횟수는 7번이 돼서 7팩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3번, 위로 가는 거 3번.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이 뒤쪽, 건물의 뒤쪽으로 움직이는 요 대각선은 한 번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계산은 140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수학책 8권이래요. 그리고 서로 다른 3개의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 A, 가방 B, 가방 C가 있습니다. 와, 빈 가방이 없도록 담아주래요. 수학책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8권 넣고 빵건 넣고 빵건 넣는 거 된다 안 된다? 이 경우 안 된다. 왜요? 빈 가방이 없도록 담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권, 한 권 이런 식으로 담는 건 오케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A에 들어가는 권수와 B에 들어가는 권수와 C에 들어가는 권수를 다 합쳤을 때 8권을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6권 들어가고 여기가 한 권 들어가는 이런 상황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그래요.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그 문제인데요. 음화적만이고 네, 1개 이상. 이걸 자연수의 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자연수의 해를 갖는 그 순서상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그 문제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A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 C라고 하는 애한테 뭐 초콜릿 8개를 나눠주는데 1개도 못 받은 친구는 없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 되는데 0이 아닌이 아니라 0과 음이 아닌 그러니까 자연수의 해의 순서상의 개수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A맛, B맛, C맛 아이스크림을 8개 고르는데
하나씩은 무조건 골라야 돼 라는 표현으로 붙어있는 문제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럴 때는 미리 한 개씩 주라 그랬죠. 그럼 이제 선생님은 5개만 더 나눠 가지면 된다고 하니까 서로 다른 3가지 맛 아이스크림 중복 허용해서 5개 고르는 3H5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고급진 프리 버전으로 하면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다. A는 A- 플러스 1, B는 D- 플러스 1. 이 플러스 1을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반드시 하나씩은 줄게 라고 하는 선생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요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그게 8이니까 결국 A-, B-, C-는 5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A-, B-, C-는 어떤 숫자만 되는 거죠? 음화정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결국 얘는 서로 다른 3가지 맛 아이스크림 5개 고르는 3H5의 계산이다. 똑같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 얘는 3 더하기 5 마이너스 1C5 그러니까 8, 7, 7C5 우리 7C2로 계산하겠네요. 그러면은 7, 3, 21 이렇게 계산 끝나는 거죠. 10번 또 엄청나게 멋진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이번에는 양의 정수의 중에서 홀수인 것을 고르랍니다. 자, 물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푸는 방법 배워봐야겠죠. 실제로는 경우의 수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이 앞에 문제 풀 때 한 개 이상 그러면 선생님이 A를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보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X나 Y나 Z라고 하는 애를요.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냐? 얘가 홀수라는 걸 티를 팍팍 내주는 그런 표현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홀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선생님이 만약에 n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면요. 예를 들어서 2n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홀수고요. 선생님이 만약에 2k 플러스 1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홀수입니다. 진짜요? 네. 만약에 n에다가 선생님이 1부터 넣어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2n-1이라고 하는 애는요. 네, 3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1이 됩니다. 1. 여기가 1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n에다가 2를 넣으면요. 이때 3이 되고요. 3을 넣으면 5가 되는 요런 숫자의 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넣었을 때 예쁘게 1357이 됩니다. 자, 그런데 k를 놓고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요. k가 1일 때는요.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네, 3부터 시작합니다. 오잉. 그쵸.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k가 2면 어디예요? 5예요. 그러니까 홀수는 홀수인데 얘는 3부터 시작하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요거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여기서 K에다 뭔가를 넣어서 1, 3, 5, 7 이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K에 어떤 거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0부터 들어가면 돼요. K 0 들어가면 1 나오고요. 1 들어가면 3 나오고요. 2 들어가면 5 나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왜 갑자기 선생님 2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2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건요. 이렇게 0부터 넣는 음화적 문제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x를요. 2x 플러스 1, 2x 다시 플러스 1, 2y 다시 플러스 1, 2z 다시 플러스 1로 만약에 쓰게 되면요. 이때는 2x 다시 1, 2y 다시 1, 그 다음에 2z 다시 1, z 다시 플러스 1. 그게 7이기 때문에 2x, 2y 다시 2z 다시 걔가 1, 2, 3 넘어가면 4가 되고요. x 다시 y 다시 z 다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x 다시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왜 다시라고 했지? 얘네들은요 어떤 수가 들어가 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0부터 들어가도 되는 음화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중복조합 문제로 바뀌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다가 2를 맞춰주는 그거.
그래서 3H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4C2라서 계산이 6이 되는 요런 계산식이 하나 있고요.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1을 사용을 한번 해보면요. 똑같은 문제 이쪽에서 한번 더 풀어볼게요. 다른 색깔로. 똑같이 X, Y, Z를 7을 만드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X를요. 이 X 다시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요. 이 Y 다시 마이너스 1, Z를 이 Z 다시 마이너스 1이라고 만약에 쓰게 되면 이때는 이 X 다시 마이너스 1 요렇게 써지고 그게 7이잖아. 지금 여기다 대입한 거지. X에다 넣고 Y에다가 넣고 Z에다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요렇게 되는데 2X 다시 2Y 다시 2Z 다시는 여기가 계산하면 마3이어가지고 넘어가면 얼마가 돼버려요? 10이 돼버려요. 와우!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얼마가 됩니까? 네, 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때는요. X 다시 Y 다시 Z 다시 얘네들은요. 음화정이 아니라 반드시 자연수여야 해요. 1 이상의 양의 정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지, 요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개씩을 반드시 하나씩 가져야 돼요. 선생님 이럴 때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줘서 결국 세 개 주고 나니까 2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원래도 여기서 만약에 또 쓴다 그러면 x 다시는 x2 다시 플러스 1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붙은 얘네가 음화정이야. 원래는 이렇게 써서 풀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 살짝 건너뛰어도 되죠. 여기서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어쨌든 쓰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다가 남아있는 2개만 중복을 허용해서 주는 3H2 중복조합의 계산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일부러 2가지 방식 다 보여드린 거예요. 잘 보시면 홀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2가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2가지를 알려줬냐?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만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날은 이게 생각나서 풀고 어떤 날은 저게 생각나서 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둘 다 설명드렸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세요.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확실히 고난도가 됐어요. 준서는 A에서 출발. 어머, 준서 색깔이 왜 이러니? 자, 그 다음에 윤서는 준서와 윤서를 좋아하시네요. 윤서라는 이름 또 나온 것 같은데. 윤서는 B에서 출발한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난대요. 그러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자, 일단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준서와 윤서가 같은 속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칸수를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A에서 B까지는요. 원래는 가로 방향키 4번에 세로 방향키 4번이니까 총 8칸을 움직여야, 그러니까 8번의 어떤 단위를 움직여야 끝까지 도달하는 건데 그거의 반절이니까 윤서도 4번, 준서도 4번 움직였을 때 얘네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4번을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윤서가 4번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준서가 여기를 만약에 준서는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안 만나요. 이런 건 세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세라는 거냐면 만날 때. 그러면 윤서 쪽으로 준서가 출발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둘 다 4번씩 움직여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서와 윤서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요. 방금 왕동그라미 그린 이 자리도 있지만 윤서와 준서가 똑같이 4번씩 움직여서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도 있습니다. 왜요? 4번, 요렇게 해서 4번이고 얘 준서는 요렇게 해서 4번이겠죠. 그쵸? 그래서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4번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오고 여기 밑에서도 요렇게 4번으로 만날 수 있는 요 4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왕동그라미 여기도 4번이고요. 맨 끝에 있는 여기도 4번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요 5개의 왕동그라미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요게 1번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번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 2번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 3번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 4번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 5번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 1, 2, 3, 4, 5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깨끗하게 지우고 볼게요. 준서와 윤서가 어머 어쩜 이렇게 안 지워질까?
준서와 윤서가 1번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함정 카드가 더 있는 게요. 이 친구들이 A에서 B에서 각자 출발해서 1번 자리에서 만나면 와, 반가워 하고서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요, A에서 B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얘는요, B에서 A까지 끝까지 갈 건데 가다가 만나는 경우의 수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준서는요, 1번을 가려면 이렇게 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윤서는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준서가 가는 게 일단 요 1번 지점까지 한 가지 경로로 가면 1번 지점에서 B까지 한 가지 경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게 지금 준서 거면 이 뒤에 윤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경로로 왼쪽으로 쭉 오는 이 길을 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쭉 가는 한 가지 경로를 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윤서가 올 때마다 준서도 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하기로 해서 한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어떤 거요? 이게 1번하고 5번 자리도 같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준서가요, 오른쪽으로 쭉 가고 위로 가는 요거 하나. 그러니까 1 곱하기 1로 준서가 가고 있고요. 그때 윤서도요, 아래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 5번 자리 지나서 왼쪽으로 쭉 가는 1 곱하기 1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번이 아니라 선생님이 5번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얘를 따르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1번과 5번.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경우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아이고 2번 경우 잘 지워봅시다. 2번. 아까 2번이 어디 있었죠, 여러분?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2번. 2번 자리에서 만나보자. 그러면 준서가 여기 2번까지 오는 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길을 타고 오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준서의 길이 끝이 아니에요. 준서는 이 끝까지 윤서가 처음에 있었던 B점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서는요, 여기서 방향키 4번 쓰는 건데, 요거 2번으로 또 바꿔줘야겠네. 난리도 아니네. 자, 2번이면 4팩이고 요 위로 가는 방향키 3번을 누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3팩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2번 자리에서 만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저 B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남은 길,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요쪽 땅의 길을 타고 가야 돼서 4팩에 3팩이 더 붙게 되고요. 준서가 2번이라고 하는 지점을 지나서 가는 이만큼이 준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윤서도 마찬가지죠. 윤서는요, B에서 출발해서 일단 이 빨간색 땅을 타야 2번까지 도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저 여기 A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빨간 땅을 더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거고 있긴 하지만 4팩에 3팩 곱하기 4팩에 3팩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준서가 뭔가 길을 갈 때마다 윤서도 가고 중요한 건 2번에서는 우리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는 얘가 바로 2번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16 곱하기 16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256입니다. 2번 지점에서 만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각자 갈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씩 더 붙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2번과 같은 길이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4번 길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길쭉한 길, 요렇게 길쭉한 길 2개를 타고 가는 건데요. 사실상 계산이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4번 길을 따지면 4번도 256까지를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 한 3번 강의를 생각 한번 해볼까요? 3번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딱 정사각형 요 모양과 정사각형 모양을 타고 가는데 준서도 끝까지 가야 하고 윤서도 끝까지 가야 하는데 3번 위치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4팩인데요. 가로 2개, 높이 올라가는 거 2개, 4팩인데요. 가로로 가는 거 2개, 세로로 가는 거 2개. 여기까지가 준서의 갈 길. 마찬가지로 이때 윤서도요. 4개의 길, 4번의 방향키. 근데 가로로 가는 거 2개, 아래로 가는 거 2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가로로 가는 거 2개, 아래로 가는 거 2개 해서 이렇게 곱해지는 게 윤서 겁니다. 그리고 준서가 가는 길을 가고 있는 동안 윤서도 가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계산해 보면 여기 36가지에 36가지 총 1, 2, 9, 6가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1, 2, 3, 4, 5에 가는 길을 전부 다 써보면 1, 1, 2, 5, 6, 2, 5, 6, 1, 2, 9, 6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최종 마지막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때는요. 선생님이 1번에서 만나는 경우, 5번에서 만나는 경우, 2번에서 만나는 경우, 4번에서 만나는 경우, 3번에서 만나는 경우를 나누어서 바로 케이스 분류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때는 덧셈으로 마지막 계산을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1810. 다음 12번. 얘도 함수의 문제죠. 함수의 개수 문제죠. 얘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X집합에서 X집합으로 1, 2, 3, 4, 5, 6으로 가게 되는 이런 함수의 개수인데요. 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가조건은요. 선생님도 그리고 시작하면 돼요. 4는 4에 매칭이 됐답니다. 이렇게 끝. 자, 그런데 나조건이 엄청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A보다 만약에 B가 더 크면 그때 FA보다 FB가 더 크거나 같다. 함수값이 실제로 여기 정의역에 있는 어떤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때 이 치역, 도 이렇게 함수값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함수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1을 2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요. 2는요. 이렇게 1에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왜요? 1보다 2가 크면요. 함수값도 1이 연결한 것보다 2가 연결한 게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가능한 거냐면 이렇게 연결한 것까지는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분명히 뭔가 이렇게 함수값이 정해지면 그 뒤에 만약에 선생님이 2를 3에다 연결했잖아? 그러면 2는 3이거나 아니면 4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2를 5에다가 그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깨져요. 왜요? 2하고 4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2하고 4를 비교했을 때 2보다 4가 더 크기 때문에 2에 연결된 값보다 4에 연결된 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엇갈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지? 자, 큰일 났네.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길게 시간을 줄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잠깐 멈췄다가 가도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화살 맞을 애를 골라버리는 거예요. 화살을 지금 맞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는 일단 이 4라고 하는 이미 그어진 기둥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1, 2, 3이라고 하는 애가 화살을 쏠 때 화살을 받는 후보들은요. 이렇게 이 4개 중에서 3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4개 중에서 3개를 받을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 1하고 3하고 4를 골라볼까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고르는 순간 여러분이 헐, 나 이거 연결할 수 있어.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순서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적 있죠? 순서 내장되어 있어. 순서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 2, 3이라고 하는 애는요. 1, 2, 3, 4까지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4, 4, 4, 4 가능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요. 3개 고르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골라요? 중복 OK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요. 순서 상관없어요. 아니, 순서 선생님 내장되어 있다면서요. 네,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1, 4, 4를 동그라미 치든 4, 4, 1을 동그라미 치든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골라야 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거 중복 조합의 고르기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요.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고 있는 4H, 3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누구도 골라야 되냐면 5, 6도 골라야죠. 선생님 4는 왜 안 골라요? 4는 이미 연결돼 있어. 자, 5, 6도 골라야 돼요. 그런데 5, 6도 마찬가지죠. 극단적으로 4, 4, 4 연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 5, 6 중에 2개 고르기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복, 오케이. 그 다음에 순서는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 없이 선생님이 뭐 4, 6을 고르든 6, 4를 고르든 상관없다는 그런 표현. 그래서 얘도 중복조합의 계산이고요. 이때는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중복 허용해서 고르는 요 계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 빨간, 여기 1, 2, 3이 빨간색이었죠? 얘 계산해주면 몇이에요, 이거? 6C 3 이렇게 계산되고 여기 뒤에 파란 거는 5, 4C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2, 3은 6, 6가지. 그 다음 여기가 20가지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빨간색에서는 20가지, 뒤에 파란색에서는 6가지인데 최종 20가지와 6가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앞에서 뭔가 골라질 때마다 뒤에서도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로 해서 120가지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천천히 다시 보십시오. 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도전 써있으니까 괜히 무섭긴 한데 여러분 도전 써있다고 해서 먼저 이거 못 푸는 거야 답안지 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원 3개가 있고요. 삼각형 5개가 있고요. 그리는 거는 의미가 사실은 없기는 해요. 근데 그냥 그려보는 거지. 사각형이 이렇게 7개가 있어요. 다, 여, 7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5개 고르게 할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앞에 걸 고르든 뒤에 걸 고르든 그냥 동그라미 하나 골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5개를 고를 건데요.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미 5개가 넘치죠. 5개고 얘는 7개니까 5개가 돼서 이 삼각형 몰빵으로 다 고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원으로만 5개 다 고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동그라미 원을 3, 4가 있으면 원을 빵개 고르는 방법과 1개 고르는 방법과 2개 고르는 방법과 3개까지만 골라지니까 이렇게 고르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당연하게도 이게 만약에 빵개가 골라졌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 근데 선생님이 3 더하기 4라고 쓰니까 마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느껴. 7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고급지게 표현할게요. 어떤 게 고급이에요? 삼각형, 사각형을 선생님이 만약에 원래부터는 원도 가능해. 이거 X라고 놓고 여기 삼각형을 Y라고 놓고 사각형을 Z라고 놓으면 X가 빵개일 때, X가 1개일 때, X가 2개일 때, X가 3개일 때 쓸 수 있는 거고 그때 삼각형과 사각형의 합을 자 우리 이제 몇 개 맞추면 되겠어요? 5개 맞추기로 가는 거죠. 문제에서는 원, 삼각형, 사각형을 뭐 안 뽑으면 안 돼 이런 말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거 갑자기 뭐가 됐어요? 음화적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문자를요. 중복을 허용해서 5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5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5, 0, 4, 1, 3, 2, 2, 3, 1, 4, 빵, 5 이런 식으로 사실 경우의 수 바로 나왔죠. 얘는 6C, 5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가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은 1개를 무조건 골랐어요. 그러면 삼각형과 사각형 중에서는 이제 4개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2개의 도형을 4개 중복을 허용해서 고르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5C4가 돼서 여기서는 5가지가 되는 거죠. 만약 원을 2개를 골랐어요.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에서는 3개만 해결하면 돼요. 서로 다른 2개 종류의 도형을 중복을 허용해서 3개 고르는 거니까 4C3 그래서 4. 원을 3개 고르면 삼각형과 사각형은 이제 2개만 해결하면 되네요. 2H2 그래서 3C2 그래서 3가지. 그러면
6543 나와 있는 이 4개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끝내야 될까요? 맞아요. 더해서 18가지로 우리가 답을 내줘야 되는 거죠. 왜요? 여기는 지금 겹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종 더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준단원 풀어봤어요. 꼭 자기 손으로 혼자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